안녕하세요. 하이브리디스트입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남성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남과는 다른 재테크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원합니다. 트리마제 같은 좋은 집, 벤츠, BMW, 마세라티 같은 좋은 차, 에르메스, 샤넬, 구찌 같은 좋은 명품들을 사고 싶습니다. 이런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의 질문에 우리는 대부분 아마도 90% 이상은 근로를 열심히 해서 얻은 근로소득으로 재테크를 잘해야 한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대한민국 상위 몇 %의 연봉을 받고 계신가요? 수천, 수억을 벌으시는 고액 연봉자이신가요? 아니라면 향후 몇 년 안에 고액 연봉자가 되실 계획이신가요? 근로소득에서 남들과 차별화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근로소득에서 남과 비교 우위에 설 수 없기에 우리는 재테크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 극소수의 고액 연봉자들은 재테크마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쉽게 하고 있는 재테크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예적금과 주식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부동산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땀 흘려 열심히 벌어온 소득을 은행에 예적금으로 붓습니다. 그리고 복리의 마법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시중금리는 1%대이며 예금금리는 1금융권과 2금융권을 통틀어서 평균적으로 1에서 3%대입니다. 1억을 통장에 넣어두면 약 300만 원이 이자로 발생합니다. 물론 300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큰 돈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합니다. 여러분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주식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고위험도 내재되어 있어서 내가 투자한 돈이 영원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잘 하신다면 수익은 얼마가 될지 예측이 어려우며 무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은행 예적금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가 없네. 그럼 비대면으로 증권계좌 개설하고 한국 주식을 시작해야겠다. 요즘 동학 개미 운동이니 동학 삼성전자 운동이니 셀트리온이 큰 수익을 준다더니 이러한 말들이 있으니 나도 투자를 잘하면 언젠가는 부자가 되겠지.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우리는 한국 주식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주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한국 주식은 박스피입니다. 이 말은 한국의 주가 지수의 상승폭이 네모난 상자 같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어서 주가 지수로 볼 때 상승폭이 지지부진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덱스에 투자를 하셔도 예적금과 큰 차이를 얻으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우리는 현재 휴전 중인 분단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협을 잘 느끼지 못하며 평화롭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제외한 글로벌 다른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는 위험한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증시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고 대북 관계에 따라 증시가 폭락을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얼마 전 북한 김정은의 사망설에 인해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재작년에 58조를 달성했습니다. 당시에 미국 증시 1위 기업이었던 애플과 반도체 1위 기업 인텔보다도 더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의 상기 기업들의 시총을 비교해보면 애플은 1000조가 넘어가지만 삼성전자는 280조에서 320조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삼성전자도 망할 수 있다라고 해외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한국 증시에는 안정적으로 배당을 지급하고 분기 혹은 해마다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트레이더 혹은 펀드 매니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종목만을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통해서 투자한 시드머니를 확대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증시는 주주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삼성전자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희일까요? 이재용일까요?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증권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주주들의 공동회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성은 오너가 사람들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오너가의 이익을 위해서 주식 배당금을 영업이익금 대비 높지 않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오너가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한 법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이로 인해 합병되는 회사 주식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한국 주식은 이래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미국 주식을 해야 합니다. 한국 주식과 대비되는 5가지의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미국 주식은 우상향 차트를 보입니다. IT.com 버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같은 부침이 있었기는 하지만 같은 시기 한국 주식과 비교하면 더 많이 올랐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미국이 경제 패권국인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첫 번째 이유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G2 경쟁을 하였고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G2 경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13억 중국 내수를 바탕으로 하는 알리바바의 시총은 3억 2천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미국의 아마존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미국이 킹왕짱 경제 패권국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고평가해주고 중국 기업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받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한국과는 다르게 수많은 배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배당주들이 많다. 2018년 기준 배당률 4% 이상을 지급하며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 이상인 기업들이 미국에는 수십 개가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SK텔레콤인 버라이즌. 이 통신사는 4.21%를 연배당으로 지급합니다. 우리가 태우는 담배를 만드는 회사 필립 모리스는 연배당 5.1%를 지급합니다. 지금은 PC하면 AMD, 인텔, 엔비디아를 떠올리지만 20년 전만 해도 PC하면 IBM이었죠. IBM은 5.1%의 배당을 지급합니다. 한국의 이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며 글로벌 시총이 높고 탄탄한 재무구조와 사업을 꾸려나가는 기업들이기에 주가가 하락할 위험성도 높지 않은 기업들입니다. 네 번째, 미국 주식시장은 주주 친화적입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 기업의 배당별 비중 비교로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예탁 결제원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코스피 200 기업 중 71%인 143개 기업이 연배당만을 지급하고 6.5%가 반기배당, 3%가 분기배당을 지급합니다. 이에 반해 미국 S&P 500 기업을 대상으로 볼 때 1%가 연배당, 1.8%가 반기배당, 79.2%가 분기배당을 지급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배당금이라면 1년에 한 번 받나, 분기로 분할하여 4번을 받나, 똑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평균 주식 투자 기간은 8.01개월입니다. 즉, 대부분 연배당을 지급하는 한국 주식에 투자해서는 배당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 투자자들은 배당금보다는 매매 차익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시드머니의 손실을 쉽게 입습니다. 물론 배당금을 자주 지급하고 배당금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주주 친화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 자본주의 마인드가 시장에 탄탄하게 잡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공동 소유라는 정신으로 운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들이 함부로 주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가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은 분기마다 발표되는 기업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잘 됩니다. 가정하여 애플이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 10조를 달성했을 때와 한국의 삼성전자가 동일하게 영업이익 10조를 달성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상승폭은 애플이 훨씬 높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는 팍스 아메리카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와도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주식으로 재테크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럼 미국 주식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미국 주식을 하는 방법이 한국 주식을 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러 증권사에 비대면으로 해외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하나를 송금하여 달러로 환전하거나 원화를 갖고 직접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방법도 HTS와 MTS는 한국 시장 것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재테크, 정확히는 미국 주식으로 하는 재테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대전제 투자 마인드를 무장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는 수익을 얻을 것이고 투자하는 시드머니를 무조건 잃지 않고 지킨다는 대전제입니다. 네, 이제 투자 마인드도 정립이 되었고 요즘 삐삐삐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 증시도 많이 추락했다가 회복했다던데 언제를 저점으로 보고 들어가면 될까요? 경제 침체가 2분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던데 2분기를 넘어서서 들어가면 될까요? 올해 미국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실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은 미국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하루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고 금리와 마켓 타이밍은 우리가 투자할 미국 주식과 밀접한 관련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요즘 언론과 뉴스에서 자주 보시는 분이시죠? 낯이 많이 익으시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서 미국 및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수장 중 한 명입니다. 이분에게 수많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올해 미국 금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국 금리를 조정하는 페드 의장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금리를 직접 조절하는 분도 앞으로의 금리를 예측할 수 없는데 우리가 향후 금리 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럼 마켓 타이밍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워렌 버핏, 켄 피셔, 피터 린치 같은 자산이 몇 조에서 수십 조에 달하는 투자 전문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의 답변은 한결같이 동일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로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멘붕에 빠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야? 그럼 봉사 문고리 잡는 심정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눈 감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하나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안전적이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광명의 빛이 조금씩 비추기 시작합니다. 브릿지워터라는 200조 원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 회사의 회장인 레이 달리오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금리와 마켓 타이밍도 예측할 수 없는 시장 상황,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과 같은 수많은 변수에서도 안정적으로 시드머니를 지키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올웨더는 전천후란 뜻입니다. 즉 사계절이게 되겠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니면 봄바람이 불고 가을 낙엽이 지더라도 시드머니를 잃지 않으며 평균적으로
연 수익률이 7에서 8%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고안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7에서 8%의 수익으로 언제 경제적 자유를 얻느냐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벌써 여러분은 우리의 투자 마인드 대전제 시드머니를 절대 잃지 않는다를 잊어먹으신 겁니다. 우리는 큰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소중한 시드머니를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올레더 포트폴리오를 검색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알게 되시겠지만 정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어떠한 시장 상황에서도 대응이 가능한 포트폴리오인데 이게 이해가 쉽다면 그게 더 이상하겠지요? 그러던 중 또 한 줄기 빛이 저에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왕 김단태님이십니다. 카이스트 출신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하여 100억대 자산가이신 김단태님이 안정적으로 시드머니를 지키면서 투자를 할 수 없을까 고민하던 중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개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가공하고 변형하여 유튜브와 블로그에 컨텐츠를 엄청난 양을 이미 게재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김단태님을 통해서 올레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어떤 투자 마인드를 갖고 미국 주식 재테크에 임해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김단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미국 주식으로 재테크를 시작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거여서 이야기의 맥락도 두서가 없고 정확한 자료를 첨부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처럼 미국 주식과 올해도 포트폴리오를 이해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고 미약하게나마 이를 또 여러분들과 공유하여 경제적 자유를 함께 누리고자 했다는 점, 이것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도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고 있으며 월배당, 분기 배당률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지,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공부하고 준비해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루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